다음 질문 해볼게요. 중국이 이번에 중국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 그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그 베이징은 뭐 90% 감염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그 발표하는 거 선 놨다고 또 하더라고요. 또 다시 그래서 오히려 이 중국 그 감염자 폭증으로 지금 비행기도 이제 다 막고 있잖아요. 해외로 나가는 것들. 그래서 중국 쇼크가 와서 다시 또 패닉이 올 수도 있다. 아니면 또 금방 또 살아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그 중국이 갑자기 위드 코로나 하면서 다 풀어줬잖아요. 네. 이렇게 될 거 왜 그렇게 꽉꽉 닫았을까요? 작년에 중국이? 그러게요. 이것도 진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일어날 일이긴 했는데 근데 정치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국 쪽도 이제 많이 투자를 해본 경험도 있고 이제 중국 친구들도 많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꼭꼭 이게 잠근 거는 결국은 시진핑의 이게 연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집회하고 뭐 이거 반대하고 이러면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렇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전망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중국 그 투자를 많이 꺼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도 분명히 계속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중국의 꽉꽉 닫았다가 이번에 열어줬죠. 열어줬는데 이번에 열어준 거는 그냥 더 이상은 이제 닫을 수 없는 어느 정도 한계 임계치에 왔다고 생각해서 열어줬고 생각보다는 다시 이제 락다운으로 가지 않잖아요. 다시 회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전 인민이 이제 그 자가 면역 상태 이렇게 가버리면은 사실은 더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한국도 대부분 자가 지금 면역 상태잖아요. 뭐 반 이상 걸리셨고 뭐 전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제 중국 쇼크, 중국의 이제 경기 침체, 뭐 이 부분 얘기 주셨는데, 이 얘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중국은 사실은 그 중국의 이 침체, 중국 쇼크 이거를 이제 제가 금융시장에 들어온 이후부터 항상 들었어요. 매년 단골 메뉴예요. 매년마다 들었어요? 매년 중국 쇼크에 대한 얘기를 특히 뭐 2008년 그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뭐 위험할 거다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중국이 뭐 나름 내부적으로 이제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도 뭐 이게 그 뭐 지방 정부의 부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은 있지만 사실은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투자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중국의 역할은 세계 공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없이는 어떤 나라도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국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중국 투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그래도 웬만큼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것도 그거지만 이 쇼크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이 쇼크는 사실은 검증된 바가 없다. 저는 지금까지 결론을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국가의 신용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가의 신용 등급이 뭐 한국이 AA 마이너스이고 굉장히 높은 신용 등급이죠. 중국의 신용 등급이 A 플러스 등급이에요. 이게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변했습니다. A 플러스요? 그래서 뭐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전에 뭐 헝따 사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의 내부적인 이벤트가 있지만 사실은 글로벌 신평사들이 보는 관점, 제가 보는 관점이 아니고 글로벌 신평사들이 신용평가 평정서라는 걸 써요. 그게 이제 나는 이런 기준 때문에 얘를 A 플러스를 준다. 이런 걸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크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크니까. 시장이 크고 GDP가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충격이 좀 약하다. 그리고 한국 외환위기처럼 외환이 이제 오픈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안도 좀 다르죠. 그 외환 시장이 오픈이 돼 있으면
환공격에 뭐 취약할 수도 있고 한데 일단 외환이 오픈이 안 돼 있고 아직은 이제 독립적으로 돌아가고 중국의 그 본토 A주 시장이 외국인 투자 비중이 지금 한 3%대로 오히려 줄었어요. 줄었어요. 외국인 투자가 다 빠져도 사실 별 임팩트가 없어요, 사실. 중국은 네, 중국 본토에 뭐 투자들 많이 하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뭐 별로 투자한 게 없어요, 외국인들이.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자금이 확 빠져나갈 뭐 그런 리스크는 별로 없다. 오히려 그 시진핑 3년임 때 그때 조정받고 그 이후로는 장이 조금씩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안정, 그게 뭐 정치적인 게 뭐 좋고 그런 걸 이걸 떠나 가지고 일단 정치적인 안정이 됐고, 정치적인 안정이 되고 나서 시진핑이 뭐 굉장히 그 횡보를 뭐 그 전까지는 해외도 안 돌아다니다가 지금 해외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맞아요. 뭐 한국 온다는 지금 루머도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그 정치적 안정이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그 시장의 저는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의 락다운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그 해소가 됐고 신경 쓰지 않는다. 뭐 원 수순대로 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 거냐? 주식 투자는 제가 뭐 서두에도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본주의 체계가 잘 돌아가야 되는 시장인 거죠. 중요하죠. 예, 그게 시장인데, 시진핑 정부 그 초창기에는 자본주의가 꽤 잘 돌아가는 듯 보였어요. 제 기준에서는. 예, 그랬는데 이제 재작년 보면은 뭐 이제 그 중국은 크게 이제 민영 기업하고 국영 기업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다 국영 기업이었죠. 그렇죠. 민영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한 게 없었죠. 등소평 때 이제 새로 처음 생기는 거죠. 80년대 뭐 90년대 뭐 생긴 거고, 원래 다 국영 기업이었는데. 국영 기업들의 파워가 엄청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지금도 엄청난 거죠. 정부에서도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렇죠. 예. 그래서 국영 기업이 정부의 뒷배가 있어서 이제 유지가 되는 거고. 그렇겠죠. 근데 그 민영 기업들도 똘똘한 민영 기업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 뭐 그 나중에 이제 등소평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나왔는데, 이 민영 기업들이 어느 정도 많이 커지고 독점적 지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시장 지배력이 있게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 정부가 이거는 독점이다 해가지고 이 경쟁 체제를 이제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게 되죠. 맞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한번 때려잡을 때 무섭게 때려잡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나름 재판을 받아서 이제 가셨지만 마윈은 어느 날 사라지잖아요. 그냥. 진짜 예. 그런 이제 그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런 대기업들이 갑자기 이제 철퇴를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로 봤을 때는 이게 자본주의 체제 입장에서 내가 자본을 안전하게 투자해서 뭔가를 기대하기에는 그런 리스크가 너무 크다. 너무 크죠. 예, 그래서 투자 관점은 또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무너지지 않는데 투자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